이렇게 복잡한 서류를 또 내야 한다고요? 사업이고 투자고 나발이고 안에 서류에 파묻혀 죽겠다 아주 그냥.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건네준 서류 뭉치를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카페 옆 건물을 하나 더 사려고 했는데 LLC 구조를 조금만 바꿔도 외환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니.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2월부터 이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질 줄은. 제가 작은 카페를 운영한 지 벌써 15년이 됐어요. 처음엔 정말 작게 시작했는데 달고나 커피, 흑당 밀크티 이런 게 유행할 때 제법 매출 좀 땡겼죠. 몇 년 전부터는 부동산 투자도 시작했어요. 카페만으로는 노후가 불안하잖아요. 처음엔 개인 명의로 집 한 채 샀다가 나중에 LLC 만들어서 투자를 늘려갔죠. 지금은 몇 채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투자를 확장하려고 할 때마다 서류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LLC에서 자회사를 하나 더 만들거나 투자 금액을 조금 조정하거나 심지어 주소만 바꿔도 내용 변경 보고를 해야 하더라고요. 작년에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LLC 등록 주소를 회계사 사무실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내용 변경 보고 대상이라면서 또 서류를 내라는 거예요. 주소 하나 바꾸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 정말 짜증났죠. 게다가 투자 구조를 조금만 변경해도 신고해야 하니까 유연하게 사업을 확장하기가 어려웠어요. 좋은 기회가 있어도 또 신고 절차 밟아야 하나? 생각하면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은행 직원도 매번 이것도 신고 대상이에요 라고 하니까 아예 투자 확장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서류 준비하고 은행 가고 기다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도 심했죠. 그러다가 올해 초에 회계사한테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2025년 2월 10일부터 외국 환거래 규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엔 또 뭔가 복잡해지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더라고요. 회계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이번 개정으로 몇 가지가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해외 직접 투자 내용 변경 보고 대상이 축소됐어요. 지금까지는 LLC에서 자회사 설립하거나 투자 금액 조정하거나 주소 변경 같은 사소한 것까지 다 보고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경미한 변경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경미한 변경이 뭔가요? 물어봤더니 주소 변경, 지분 소폭 조정 같은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주소 하나 바꾸는데 서류 뭉치 들고 은행 갈 일이 없어진 거죠. 두 번째는 증권사의 고객 대상 현물화 거래가 허용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환전할 때 은행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증권사를 통해서도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대요. 투자자들한테는 더 많은 선택권이 생긴 거죠. 세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매매 대금, 일괄 결제를 위한 통합계좌 개설이 허용됐어요. 이건 좀 복잡한 얘기지만 거래 절차가 더 간소화된다는 의미예요. 네 번째로 해외 지점 및 사무소 설치 자유화도 있고요.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절차가 훨씬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외환거래 규정에서 제4의 7조가 삭제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큰 변화라고 하더라고요. 회계사가 이제 투자 구조 변경이 훨씬 자유로워질 거예요 라고 하니까 정말 가슴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물론 기본적인 한도는 그대로예요. 한국에 거주하는 해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해외 송금을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거주자는 연간 10만 불, 비거주자는 연간 5만 불까지 가능해요. 자본거래 신고를 하면 거주자는 10만 불 초과도 보낼 수 있고요. 비거주자는 예전과 똑같이 재외동포 재산 반출 한도가 없어요. 이 부분은 변경된 게 없죠. 그래서 2월 10일 이후부터는 투자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세워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신고 절차가 복잡해서 하면서 미뤘던 일들을 이제는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LLC 구조 조정이나 추가 투자할 때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좋은 매물이 나와도 또 서류 준비해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카페 사업도 확장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부동산 투자와 연계해서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용 부동산 중 하나를 카페 2호점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보고 있어요. 동네 다른 한인 사업자분들한테도 이 소식을 알려드렸더니 다들 반가워하시더라고요. 특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기다렸던 소식이라고 하세요. 한 분은 그동안 투자 구조 바꾸려고 했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했었어요. 이제 다시 시도해 볼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자녀와 공동 투자 구조로 바꾸고 싶었는데 이제 가능할 것 같네요 라고 기뻐하시고요.
회계사한테 확인해 보니까 이번 개정은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 편의를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복잡했던 절차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 거죠.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경미한 변경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모든 변경이 자유로운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변경 사항은 여전히 신고해야 해요.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는 초기에는 금융기관마다 적용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절차를 밟을 때는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하죠. 저처럼 카페나 식당 같은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도 병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거예요. 사업 확장과 투자 계획을 더 유연하게 세울 수 있게 됐거든요. 특히 가족 단위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큰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구조 변경할 때마다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이제는 훨씬 간단해졌으니까요. 앞으로 부동산 투자 시장도 더 활발해질 것 같아요. 절차가 간소화되면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요. 좋은 기회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겠죠. 저도 이번 기회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그동안 절차가 복잡해서 미뤘던 구조 조정들을 이제는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진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2025년이 해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해가 될 것 같아요. 규정도 간소화되고 절차도 편해지고 이제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요. 새로운 규정을 잘 활용해서 더 나은 투자 성과를 거두시길 응원할게요. 실시간으로 사연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